네, 이번 주는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주목하는 이벤트가 딱 하나가 있죠.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CPI 발표와 관련해서 시나리오별 전략 한번 정리해 보고요. 그리고 또 오기석의 오픈소스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미 시장의 화제인 AI를 좀 활용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후에는 AI가 보는 AI 관련주까지 준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법인장 모셔보겠습니다. 법인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크래프트 네. 테크놀로지스 오기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시장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초 랠리가 사실 깜짝 랠리였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좀 반신반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는 또 새로운 강세장에 진입할 수도 있다라는 이론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법인장님이 보시는 현재 시장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지금 시장을 단기적으로 보면 좀 불안불안하기는 하죠.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하루 걸러 하루 올랐다 내렸다 할 정도로 계속 이제 시장이 좀 불안했었었는데 단기적으로는 부침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도 기회가 있으면 좀 얘기를 하겠지만 투자자들하고 또 연준이 가지고 있는 동상이몽이 있거든요. 투자자분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이 정도면 좀 잡힌 거 아니냐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연준의 경우는 확실히 좀 기준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당분간은 이제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오히려 여전히 좀 매파적인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뭐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해석을 하면서 투자자분들 그리고 또 시장이 출렁출렁거릴 수밖에 없을 텐데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이제 기술적인 지표 중에서 장기 지표를 보면 올 한 해 시장은 작년보다는 좀 나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준비도 했는데 S&P 500 지수의 과거 1년 차트 그리고 200일 이평선 선을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지금 올해 1월 들어서 작년 4월 이후 1년 만에 처음으로 200일 이평선 상단은 지금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작년에 한 3차례 정도 이제 200일 이평선 상단에 대한 이제 회복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처음으로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 유의미하게 지금 200일 이평선 상단을 뚫고 올라왔고요. 200일 이평선은 좀 많이 보시는 지표이시기도 하죠.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보시는데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자산 배분 혹은 알고리즘 기반으로 이제 전략을 구현한 투자자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판단하는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이제 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올라갔다 혹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내려갔다. 라고 판단하는 그런 기술적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이 기술적 지표가 200일 이평선 상단으로 돌파했다라는 것 자체가 올해 시장이 작년보다 나을 수 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봐도 현재 S&P 500이 200일선 상단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이번 반등만큼은 조금은 다르다라고 해석을 하는 기관 투자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1월 CPI가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번 결과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전략을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작년에도 사실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었었죠. 이제 올해도 이제 2023년에도 인플레이션 방향성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인공지능 모델 중에서 시장 국면을 판단하는 모델들이 있는데 그 모델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중요성이 지난 한 2주, 3주 동안 다시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앞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투자자들과 연준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기준 금리 방향성에 대한 시각차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안한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수치가 유일하게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12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가장 최근에 발표됐던 것인데 한 달 전에 6.5%를 기록을 했거든요.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1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를 6.2에서 6.3% 정도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보다는 낮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에너지하고 농수산물처럼 이제 그 계절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각각 계절 혹은 이제 특정 시점별로 상승폭이 두드러지는 그런 이제 아이템들을 제외하고 계산이 되는 코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5.5%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연준이 지난 FOMC 발표에서 했던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었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사라진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추세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현재 인플레이션이 보면 과거 1년간 봤을 때 거의 최저 수준이기는 합니다. 과거 최저 수준이고 물론 이제 지난 한 6, 7개월 동안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이제 하방 트렌드가 있는 건 맞지만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연준이 이제 물가 안정, 고용 안정 두 가지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연준 입장에서 그 물가 안정 목표가 2%거든요. 2% 목표 대비는 거의 3배 가까운 수치라는 점도 연준이 여전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CPI 발표 자체가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완전히 결정한다라기보다는 한 두세 차례 정도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두세 달 정도는 인플레이션 발표치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4% 후반까지 진입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정말로 연준에서도 지금 같은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월 CPI 예상치가 6%대 초반으로 잡히고 있는데요. 이게 지난달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하락하는 추세인 것은 맞지만 언급해 주신 대로 연준이 예상하는 기대하는 2%보다는 여전히 3배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지나가는 변곡점에 불과하지 지금 당장 시장의 방향성을 논하기는 이르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AI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AI 골드러시라고 요즘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맞습니다. AI 광풍, 열풍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희는 뭐 이미 AI로 많은 것들을 체크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AI가 보는 AI 관련주,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AI 골드러시라는 말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기업들 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전 특히 지금 인공지능 회사이기 때문에 체감하는 그런 상태이긴 한데 우선은 이제 유망주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AI가 바라본 유망주는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유망주는 저는 엔비디아를 이제 선호를 하고 있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는 해요. 이제 AI 테마주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특히 챗GPT가 워낙 강력한 그런 성능을 보여주다 보니까 여러 기업들에서도 인공지능 솔루션을 도입을 가속화하겠다. 뭔가 지금 내가 인공지능을 도입하지 않으면 우리 회사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지금 시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기술 기업들이 테마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제가 현업에서 느끼는 이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면 과거라고 해봐야 한 2달 전입니다. 챗GPT가 나오기 전이니까 그때까지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을 테스트해보자라는 그런 고객들이 더 많았다, 기업들이 더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은 본격적으로 비즈니스에 접목을 하겠다라는 점에서 기업들의 차이 혹은 의지가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고요. 이럴수록 사실 이제 신생 기업보다는 이미 솔루션을 탄탄하게 갖춘 중견 기업 혹은 규모가 상당히 큰 인공지능 기업들을 선호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젯밤에도 잠시 이제 뉴스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갤럭시 안에 챗GPT를 사용하겠다. 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그리고 챗GPT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가 되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정도로 기업들이 뭔가 신규 솔루션을 도입을 할 때는 안정성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 입장에서 한번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은 이제 골드러시 레이스의 초반이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 승자가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 테마주들
잘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상승하다가 결국은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이제 성과들을 기록을 하고는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였는데 지켜봐야 되는 문제다라는 걸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골드러시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려보면 예전에 이제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 쪽, 이제 미국 서부 쪽에서 광산이 막 개발될 때 생각을 해보면 금광을 다들 찾으러 갔었죠. 금광을 다 찾으러 갔는데 누가 금광을 찾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그건 불확실하거든요. 금광은 파봐야 알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옆에서 사실 예를 들어서 곡괭이를 파는 그런 상인이 있다라고 하면 이 곡괭이를 파는 상인 같은 경우는 매출이 거의 담보가 됐다라고 확실하다라고 이제 봐도 과언이 아니죠.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비율을 실제 인공지능 기업들에 좀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게 코인 열풍이 줄어들면서 이제 GPU, 이제 그래픽카드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AI 광풍 혹은 AI 골드러시가 이어지면서 다시 GPU에 대한 수요가 살아나고 있거든요. 최근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제너레이티브 AI 같은 이제 이미지 생성 같은 AI에서도 지금 GPU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저희 같은 회사, 인공지능 회사, 저희는 투자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에서 만든 특수 목적,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그래픽카드가 아니라 그 그래픽카드 한 10배 정도 되는 규모의 특수 목적, 인공지능 학습용 그래픽카드들을 지금 몇 대씩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개당 한 2억씩 지금 가격이 나가는데 그렇듯이 이제 골드러시에서 금광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드러시가 일어났을 때 그들에게 곡괭이를 팔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 곡괭이가 전 그래픽카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여러 테마주를 보시는 가운데서도 한번 꼭 봐야 될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AI가 보는 AI 관련주라고 하기보다는 AI 솔루션 기업에서 보는 AI 관련주, 역시나 엔비디아를 좀 주목하고 계시고요. AI용 GPU가 비싸고 좀 성능이 좋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개당 2억 원에 달하는지는 법인장님의 웹을 통해서 처음 들어서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AI 골드러시의 곡괭이가 GPU가 될 것이다라는 포인트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2월 이후에 최근에 AI ETF에서 감지된 변화 또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2월 달 들어서 이제 저희 AI ETF들, 그 중에서 지금 사실 3년 기준으로 봤을 때 S&P 500 대비 초과 수익을 내고 있는 QRFT 같은 미국 대형주 ETF거든요. 이 대형주 전략의 2월 달 리밸런싱 결과를 좀 보면 2월 들어서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금융주 비중을 줄이면서 이제 금융주에서는 이익 실현을 지금 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은 최근 들어서 채권 금리가 하락하는 것하고도 좀 맞물리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준금리와 별도로 사실 채권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대적으로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익을 좀 벌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나름 괜찮은 콜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 민감 소비재 그리고 필수 소비재 섹터들을 비중을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의 소비자가 예상보다 좀 견조할 수 있다라는 걸 암시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기업들 실적 나오는 것들 보면 사실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소비재 기업들 같은 경우가 최근에는 일부 기사에서는 골디락스라는 표현까지 사용할 정도로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인플레이션이 있지만 결국은 이제 소비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까지 지금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산업재 같은 경우, 한국으로 보면 조선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일 수가 있는데 미국의 산업재에 대한 비중을 증가시키는 걸 보더라도 이것도 역시 미국 경기 침체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경향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ETF 다른 라인업 중에 하나 테슬라 죽집게 인공지능으로 유명한 이제 에이멈 ETF에서도 거의 유일한 패턴이 거의 유사한 패턴이 나오고 있어서 인공지능 모델 안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금융주에 대해서는 좀 줄이고 나머지 소비재 그리고 산업재 전통적인 이제 자산군에 대해서는 좀 더 비중을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QRFT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초과 수익을 냈던 성적이 좋았던 ETF였는데요. 금융주를 줄이고 소비재와 산업재 섹터의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소비가 좀 괜찮고요. 의외로 요즘 노랜딩이라는 말이 유행이라고 하죠. 하드 랜딩이냐 소프트 랜딩이냐를 네. 놓고 우리가 경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경기 침체 없이 그래도 잘 좀 경기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최근에 ETF 시장에서도 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전략에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한 오기석의 오픈소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